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상준쌤 네, 1등. 1등. 네, 좋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부록 1.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18가지 진실. 이 책에서 나는 인간 행동에 관한 4단계 모델을 소개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 그것이다. 이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행동에 관한 흥미로운 시각을 알려준다. 문제 단계 1. 신호 2. 열망 해결 단계 3. 반응 4. 보상. 이 장에서 나는 이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엮어 놓았다. 이 예시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 모델이 얼마나 유용하고 포괄적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이해하고 나면 어디서든 그 사례를 발견할 것이다. 인식은 욕구에 앞서 일어난다. 열망은 우리가 어떤 신호에 의미를 부여할 때 만들어진다. 우리 뇌는 현재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감정이나 느낌을 구성하는데 이 말은 기회를 알아챈 후에야 열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행복은 단지 욕망이 없는 상태다. 신호를 관찰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즐거움, 기쁨이나 만족을 획득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없는 상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르게 느껴야 한다는 충동이 없을 때 일어난다.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다. 늘 새로운 열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캐드 버리스의 말 맞다나 행복은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된 상태와 새로운 욕망이 형성되는 상태, 그 중간에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그것을 얻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 관한 개념을 쫓는다. 각자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즐거움에 관한 이미지는 모두 다르다. 행동 시점에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얻을지 알지 못한다. 만족감은 그 다음에 온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학자 빅터 프랭클이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망은 추구할 수 있다. 즐거움은 행동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가 이것이다. 관찰한 것들을 문제로 바꾸지 않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어떤 행동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우리는 신호, 어떤 정보 조각, 어떤 사건을 발견한다. 관찰한 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존재한다. 열망은 모든 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관찰을 하고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도 고칠 필요가 없음을 인지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지 않으며 우리는 상태가 변화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성하지 않으며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고 존재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도그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대개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에는 인간 행동에 관한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 동기와 열망이 충분히 엄청나다면 우리는 무척 어렵다 해도 행동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열망은 크나큰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 일을 하면 마찰이 크다 해도 말이다. 호기심이 있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동기와 호기심이 있는 게 똑똑한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똑똑함은 그 자체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없으며 행동을 방해한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욕망이지 똑똑함이 아니다. 스타트업 투자자 나발 라비칸트의 말처럼 뭔가를 하기 위한 트럭의 첫 단계는 그것에 대한 열망을 배양하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을 몰아간다. 모든 결정은 어떤 수준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다. 행동을 하게 된 논리적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행동을 강요받는 기분을 느낄 뿐이다. 이는 감정 때문이다. 사실 뇌의 감정 중 추가 손상된 사람들은 행동을 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추동하는 감정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열망이 반응에 앞서는 이유다. 느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다.
감정이 생긴 후에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다. 뇌의 주요 기능은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느낌과 예측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이는 뇌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말한다. 느낌이 먼저 일어나고 시스템 1, 이성이 그 다음에 개입한다. 시스템 2.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엄청나게 잘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는 반응은 감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은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른다. 반드시 논리적일 것일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이 동일한 사실을 알아차려도 반응 무척이나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실을 각자의 감정적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다. 만일 어떤 주제가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데이터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감정이 현명한 의사결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합리적인 반응이 이익이 된다고 여긴다. 그것이 멸망을 충족시킨다고 말이다.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서 상황에서 고르는 것이 감정보다는 데이터에 기초한 반응을 하게 해준다고 말이다. 고통은 진보의 동력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는 또한 모든 진보의 근원이기도 하다. 자신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망이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개선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더욱 밀어붙인다. 열망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인다.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겠지만 야망을 품지 못한다. 영진님, 윤정님 먼저 하실까요? 딱 윤정님 내용이네. 뭔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뭔가를 계속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때다. 행동의 바탕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보상은 희생의 반대편에 있다. 반응, 에너지 희생은 늘 보상, 자원의 집합에 선행한다. 러너스 하이, 격렬한 운동 후에 느끼는 황홀감은 오직 힘들게 일한 다음에만 온다. 보상은 에너지를 소진한 후에만 온다. 자기 조절은 어렵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다. 이는 자기 조절을 효용없이 만들어버리는데 열망을 억제하면 열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저 열망을 무시할 뿐이다. 지나간 열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자기 조절은 열망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열망을 그냥 방출해버리게 한다. 우리의 기대가 만족감을 결정한다. 열망과 보상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행동을 취한 후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에 결정한다. 기대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가 긍정적이라면 장차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 불일치가 부정적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10달러를 벌 것을 기대했는데 100달러를 벌었다면 무척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100달러를 벌 것을 기대했는데 10달러를 벌었다면 실망할 것이다. 기대는 만족감을 변화시킨다. 기대가 높았지만 경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실망할 것이다. 기대가 낮았지만 경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기쁠 것이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대략 비슷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감은 좋아하는 것 빼기 원하는 것. 세네카의 유명한 격언에
이와 관련된 지혜가 나타나 있다. 가난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늘 불만족스럽고 해결책보다 문제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행복은 상대적이다. 처음 내 글을 대중들과 공유했을 때 나는 3개월 만에 1000명의 구독자를 얻었다. 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렸고 모두 축하해 주었다. 나는 흥분했고 글을 쓸 동기가 솟아났다. 몇 년 후 나는 1000명이 매일 내 글을 구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일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그전보다 결과를 90배 이상 빨리 얻어내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 기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몇 년 전만 해도 몽상같이 느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축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깨달았다. 실패의 고통은 기대치와 관계가 있다. 열망이 크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처를 입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처음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상처가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 느낌은 행동 전후에 온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일어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바로 열망이다. 행동을 한 후에는 장차 그 행동을 다시 할 것인지 알려주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보상이다. 얼마나 느낌을 받았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느낌을 받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욕구가 시작된다. 기쁨이 유지된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행동의 두 가지 원동력이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다. 욕구와 열망은 행동을 시작하게 해준다. 하지만 즐겁지 않다면 그 행동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기쁨과 만족감은 행동을 유지하게 해준다. 느낌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성공했다는 느낌은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준다. 희망은 경험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는 수용으로 대체된다. 먼저 기회가 생겨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약속에 근거한다. 그 다음으로 기대는 현실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희망 대신 더 적절하고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법이나 마법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혹하는 이유다. 새로운 계획은 희망을 제공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략들은 과거의 전략보다 더 호소력이 짙다. 이는 새로운 전략이 무한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춘은 쉽게 기만에 빠진다. 희망을 빨리 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기대에 뿌리를 내리는 경험은 없다. 뭔가를 시작할 때 희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부록 2. 이 책을 즐겁게 읽었다면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은 당신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한다. 당신과 함께 내 작업을 나눌 수 있어 무척이나 기쁘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즐겁게 읽었다면 나의 다른 글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내 최근 글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주간 뉴스레터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을 구독하면 내 최신간이나 최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매년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주제의 책들에 대한 독서 목록을 발송하고 있다. 구독하고 싶다면 atomichabits.com/newsletter를 참고하라. 아주 작은 습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법. 수년간 나는 포춘 선정 500대 회사와 성장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은 습관의 과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강연했다. 그중 가장 실용적인 전략들을 짧은 보너스 챕터로 엮어놓았다. 이 내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언급했던 주요 아이디어들과 함께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보너스 챕터는
atomichabits.com/business를 참고하라. 아주 작은 습관을 교육에 적용하는 법. 내가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이걸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였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아이디어들은 모든 인간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일 역시 수많은 힘든 일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책의 아이디어들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간략한 지침들을 보너스 챕터에 담았다. atomichabits.com/parenting에서 이 보너스 챕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 끝났어요. 완전 아름답네요. 제가 시작과 끝을 또 담당하다니 마지막.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준비됐나요, 수정님? 네. 그렇지. 자, 좋습니다. 아, 이거 나 너무 내복인데? 뭐 어때요? 갑니다. 어디 갔어? 잠시만요. 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좋아요. 잠시만요. 우리 다음 책은 뭔가요? One thing. one thing. 어허. 문씨 어딨어? 읽었는데 어제. 어제 이거는요. 벌써 왔어요, 책. 이게 책, 늦게 와가지고 네. 미리 주문했어요. 중간까지 읽었어요. 책 순서가 예술이에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책으로 시작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현님 왔으니까 또 찍을까요? 이따 마지막에 혹시 더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더 들어오실 거예요. 네, 우리 간담 아사노리 책도 읽어요. 응? 올려주세요. 간담 아사노리. 어떤 책인지 규나님한테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건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다마시오리. 마사노리 간담 아사노리 비상식적 성공 법칙. 그렇죠. 그 규나님 그 공지사항에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독서 목록이 PPT로 있어서 그 PPT로 딱 보면 좋긴 한데 한 번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긁어서 그 글에 그냥 게시글에 바로 볼 수 있게 1번부터 쫙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보이니까. PPT는 PPT를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전기가 나가서 대박. 야, 왜요? 요즘 세상에 전기 없으면 진짜 어디가? 뭐 보일러도 안 돌아갈 거고. 어떡해요? 난방도 안 될 텐데. 진짜 불도 전기장판도 안 못 켜지고. 켜고. 요즘 집에 촛불 켜나요? 등불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휴대폰 불 때문에 휴대폰도 양초가 충전도 없어졌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대박이네. 이거 얼음 녹으면 진짜 와. 진짜 냉장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렇게 빨리 녹진 않을 거예요. 네, 문 열지 마세요. 절대. 이것도 괜찮아요. 오, 그거 시작의 기술? 여기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의 기술. 그치. 게리 비숍 거 유명한 거. 야, 좋은 책들 많아요. 이거 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에 관해서 진짜 클리어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자세히 알려준 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좀 되게 타이밍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예술이었거든요. 그 비전보드 하면서 이 비전보드 할 때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전보드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근데 이걸 읽으면서 되게 명확하게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연결이 돼가지고 그 비전보드 만들면서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끝까지 읽을수록 사실 만드는 중간에 첫 번째 법칙할 때 만들었는데 뒤에 가면서 제가 4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비전보드를. 그게
첫 번째 법칙 읽고 한 번, 두 번째 법칙 읽고 한 번, 세 번째 법칙 읽고 또 바꿔야겠네. 네 번째 법칙에서 좀 더 업데이트.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중에는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를 더 해야 될지가 보이고 작년 이맘때쯤으로 돌아가는 거를 해봤어요. 음.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도 제가 뭐 유튜브도 뭐 해볼까 했고 막 블로그도 해볼까 하고 했는데 지속하지 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 이유가 내가 진짜 왜 이걸 하고자 하는지가 클리어하게 없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되게 웃긴데 이 제가 지금까지 그 비전 보드에 나와 있는 그 제 꿈,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어떤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명확하게 찾고 나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리스트업이 딱딱 나오고 해야 되는 거를 어디다 끼워 넣을지가 짜자작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좋아. 내가 이걸 하면은 막 주식책도 빨리 공부를 해서 막 이것도 좀 알고선 빨리 뭘 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그런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돌아보면 지금까지 했던 그 작년에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했죠. 다른 시도와 도전, 그리고 그랬지만 엄청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던 것들이 이거를 만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어떤 뭐 안 좋은 경험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힘들었던 일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책이 진짜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뭐 인생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런 책들, 2020년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시크릿도 그렇고 뭐 저기 그 꿈백화점 뭐죠? 달러구트 꿈백화점부터 해서 다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책 읽는 게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조합이 되고 책들끼리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되게 너무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분명하지 않고 되게 모호하게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산발되어 있으니까 뭔가 클리어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기쁘게 보이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눔하는 거고요. 한 사람씩 지명 돌아가면서 할게요. 다음은 양갱님. 저는 중간중간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이쪽에 성공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번 그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꾸준하게 배우는 게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 간에 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열망이 있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윤정쌤 눈빛을 보면 살아있잖아요. 그런 눈빛이 있어야지 진짜 한 분야에 파고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전 좀 눈빛이 흐리멍텅한데 그 부분이 항상 탐나더라고요. 탐나는 그래서 눈빛. 저런 열정을, 저런 눈빛을 가지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네, 저도 동의해요. 완전 동의. 그죠? 그런 눈빛이 있어야 돼, 윤정쌤 같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지난번에 사진 찍고 한 사람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좀 이렇게 피부도 밀어주고 하면서 눈도 조금 키워주고 이제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눈빛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가져다 줄까. 그 미래가 되게 기대가 돼가지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윤정 선생님에게 토스하겠습니다. 수상 소감인가요? 살아있나요? 살아있네. 살아있다기보다도 제가 뭐 살아있다기보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먼저다 보니까 뭐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상주쌤 얘기하신 것처럼 안 좋은 뭐 이렇게 일들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오히려 반전이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책이 317페이지에 그러니까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어제 제가 카페에도 올렸는데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시스템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냥 하면서도 지금 뭐든지 지금 습관화하면서도 이게 지루함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왜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뭐든지 이렇게 보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좀 지루해져가지고 자꾸 반복되고 번복이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루함이 없이 이게 좀 매일매일 조금 새롭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상주쌤 주신 거 비전 보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예. 되지만, 그래도, 이거 책을 읽고 이만큼 하셨구나라고 싶은 게 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조금 다시 이제 어제 이제 보면서 조금 수정 좀 하면서 했는데, 좀 매번 변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목표나 결승점 이거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그거는 잊지 말고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지루함 없이 조금 새롭게 변화하면서 매일 조금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재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김미연 쌤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답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든 자기가 원하는 거에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답인 것 같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갑시다. 돈 벌어야지. 수익도 습관이다. 습관적으로. 돈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니,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한 종목이 뭐 그런 거다 싶으면 거기에 또 들어가고 파헤치는 이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셜록 홈즈 이런 그 책 읽을 때도 그런 것들, 스토리 이런 것들이 파헤치고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또 그런 것도 저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주팔자에는 안 맞다 했는데 벌란가 모르겠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우리의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네, 바꿔보려고요. 네. 응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다음은 수정쌤. 네, 저는요.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그래서 저는 작년과 전부 다 바꿔서 했어요. 올해는. 작년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12월 말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1월 달에 시작하면 전부 다 바꿨는데 마침 이 책에서 나왔던 것도 저는 지루하면 안 하게 되고 자꾸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 말대로 우선 분명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그다음에 쉽게 제일 중요한 건 쉽게 가야 제가 뭘 하겠더라. 그래가 전부 다 바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작년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몸에 무리가 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 어깨, 그러니까 마우스를만 사용하다가 벌써 이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 밖을 못 나가는 거죠. 저녁에 하는 공부가 많다 보니 바꿨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부를 접고 필요한 것만 하나만 하고 접고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 숫자화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만약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올라가가지고서 뭐 몸무게를 대신 날라고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전처럼 쉽게 살이 안 빠져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저녁에 야채를 먹고 좀 야채 먹다가 죽겠더라고, 배고파서. 그래서, 이것도 나이를 먹으니까 공부도 그러고, 다이어트도 그러고, 또 다른 것도 그러고, 예전 같지 않더라. 그래서, 몸무게 재는 거를 빼야 되겠다. 단지 쉽게, 오늘은 내가, 이걸 몇 번 했네. 오늘 내가 스쿼트를 바빠서 120개뿐이 못했네. 그래도 했네.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듣고 10시 반에 스쿼트만 했어요. 즉, 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것에 만족. 이렇게 올해는 살려고 해요. 그래서 1월 달 챌린지도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끄는 대로 막 들어가서 했는데 또 12월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혼자 한번 스스로 해보자. 안 되면 2월에 다른 커뮤니티를 들어가더라도. 근데 오늘까지 성공을 했어.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정도면 작년에 이루어진 것 중에 두 가지. 하나, 물 마시는 거. 음,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고, 두 번째, 새벽 기상이 나한테 쉽다라는 거. 그거 두 개를 안고 올해 초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나만 챌린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원래 여기 새벽 책방을 많이 못 들어왔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시간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거나 아예 못 들어오거나. 근데 올해의 목표는 책은 여기에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1년을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 1월 달은 여기서 책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제가 항상 맺지를 못하고 중간에 들어갔다가 끝에 못하거나 처음 못 오거나. 그래서 오늘은 개인 챌린지를 뒤로 하는 이유가 끝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바뀌어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적어왔는데 매일매일 지금 권수를 어제 세보니까 제가 28권째 지금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런 책으로 28권째. 매일매일 적었어요. 매일매일. 이것도 웃기죠. 처음에 중학교 때 쓴 일기는 우리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찍어 했었어. 중학교 때. 그랬는데, 그게 습관화된 거 일기를 쓰기 싫으니까 시를 적고, 이게 또 싫으면 책 읽고 뭘 쓰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 또 목표는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전에 내 일상, 뭐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썼다고 하면, 다음엔 그러지 말자, 이겠다고 하면, 올 1월 1일부터 했던 것 중에 맨 끝에 무조건 3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막 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했는데 딸과 남편이 맛있게 먹어줬다. 감사하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 진짜 강의 듣고 운동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래도 120개 했다. 스쿼트. 감사.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감사로 끝나서 하루 마무리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쉽게 하자. 책은 여기에서 처음과 끝을 맺어보자. 세 번째, 감사일기를 마무리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 내일이면 1월 챌린지가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한테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반지 하나 골라놨어요. 물고기 반지를 살면은 뭐 네. 행운도 우리 오고, 다 물을 마이크 많이 키고 준다 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응이 무음으로 보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반지 하나 사기로 했어요. 이거 이야, 챌린지 완성되면은 물고기 반지 살 거예요. 불을 준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어때요? 다이아몬드.
금값이 제일 비쌀 때 사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말에 너는 맨날 금값. 그 내가 그걸 따지면 그치. 아무것도 못하니까 맞아요. 금값이 비싸나 안 비싸나 14K가 14K 이제 내가 뭐 황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냥 끼고 느끼는 거지. 나 스스로 했다.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이유가 제일 좋았던 게 쉽게 가자라는 거. 제가 너무 어렵게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쉽게 하니까 그 운동도 쉽게 가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가해가 있어가 밖에 나가서 빨래 걷기를 못해. 그러면 집에서 홈트를 한 10분만 해도 한 거잖아요. 한 거고 내일은 강의가 없어. 그러면은 어제 못 걷는 거 한 시간 걷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너무 괴롭히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 50에 너무 괴롭히니까 사람 죽겠더라고. 그러면 에너지가 안 나와 자꾸 포기하게 돼요. 자꾸 안 되게 돼서.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다 필요 없고 쉽게 가자. 그래야 습관이 이루어지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정말 여기에서 하게 돼서 감사하고 이게 되면 2월 달도 또 책을 읽겠죠? 또 이게 되면 3월 달도 읽겠죠? 그러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에서 이제 나의 책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1년짜리 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겠죠. 우선은 1월 달 성공하면 2월 달 이렇게 가기로 해서 1년을 안 잡았어요. 그다가 또 나는 실망을 할까봐. 싫더라. 이제 싫더라고. 이제 그냥 쉽게 해서 나한테 보상을 주고 열심히 가보자.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이야, 감사해서 1월 달에. 맞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걸 적용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진짜로. 이야, 다음 사람 누구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막 우리 그도 이제 오신 분 우리 최영진님. 항상 푸른빛의 최영진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할 때 와닿았던 구절이 제가 적어놓은 게 습관을 꾸준히 형성되는 규칙적인 일, 대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습관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하고 내가 진일보하게 된 단 한 가지 방법이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딱 적어놨더라고요. 첫날에 적어놨는데 제가 이 작년 1년 동안 그냥 무조건 진짜 그 수정님처럼 막 따라했던 것 같아요. 따라하고 진짜 그 하나는 진짜 딱 세워졌던 게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무리 어제도 사실 오늘 못 일어날까 사실 좀 걱정했었거든요. 어제 3시 조금 넘어서 잤어. 그래갖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4시 반 되니까 자동으로 떠지더라고. 떠지갖고 양치하고 막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가셨는데 이게 그 1년이란 시간이 이게 무시 못 하는구나. 내 몸에서 그냥 이게 자동으로 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진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지금 1년을 이뤄왔다. 내가 참 대견하다. 사실 그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하고 제가 만복 걷기를 제가 한 3년 이상을 제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은 한 번, 두 번 이래 빠졌는데 사실 작년 11월 제가 11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걸 지금 그 만복 걷기를 갖다가 일주일에 뭐 4번 할 때도 있고 조금 몇 번씩 빠졌어요. 이거 못하는 컴퓨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밤 초저녁부터 잡아도 밤 11시, 12시가 되기가 막 금방 이리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운동을 저녁에 하러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못하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제가 그 흐름이 좀 깨져서 올해는 2023년에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한 운동이라도 이제 계속 이어가자. 저는 이제 이게 돼야지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게 지금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조금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나를 정리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무조건 꾸준히 하고 쉽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아, 그래, 맞다. 내가 너무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발 먼저 내딛고, 그리고 조금은 놔야 되겠다. 내가 뭐를 저는 사실 이 진짜 아침 이 책방도 무조건 꼭 그 내가 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이게 진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한 시간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막 오늘 스케줄에 따라서 오전에는 이 아침에는 이걸 한 시간만 하고 나가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그 톡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 카톡이. 뭐, 하루 안 보면은 뭐, 오후에 내가 일하고 오후에 12시 넘어서 보면 뭐, 1000개씩 뭐 이래. 그래서 카톡을 제가 어제 그 큰 방, 이런 있는 방은 제가 얼추 어저께 다 나왔어요. 이거는 이래갖고 아니고 내가 꼭 할 수 있는 일, 내가 필요한 이런 데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다 넣고, 그렇게 정리를 아르케부터 이제 만약 이걸 안 봤으면은 또 계속 또 끌고 갔을 거야. 무슨 뭐 욕심은 있어 갖고 어디 조금 낑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어서. 근데 그런 거 아무 나인데 맞지 않는 거 내 옷이 아니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자잘구질한 이런 것들을 제가 끊어내면서 그냥 작은 거 하나 그냥 내가 제일 하나라도 할 수 있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 정리를 했고 하는 중이고 또 여기서 제가 그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아침마다 그래도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원래 책을 그냥 이렇게 봐도 재미있었는데 같이 이래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냥 좋은 거에 그냥 내가 말을 뭐 이쁘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속에서 그래도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게 아마 책 읽으면서 온 습관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도 또 책은 여전히 같이 읽으면서 내가 하는 일들은 진짜 그냥 쉽게 아까 전에 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는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 완전히 총기박이 됐다는 이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대로 하고 뭐 분명하게 하고 하기 쉽게 해라. 그러고 또 하게 되면은 내가 만족스럽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그냥 맨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쭉 그 마지막 그걸 갖다가 제가 적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느끼는 거는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한 게 내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는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는 말이 내가 좋은 습관을 계속 했으면은 좋은데 나쁜 건 나중에 항상 후회하잖아. 저래 안 했으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게끔 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즐겁게 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즐겁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멋지십니다. 말 못한다면서 제일 잘하셔요, 원래. 자, 다음은 누가 했으면 좋을까요? 규나쌤 먼저 하고 언니님 하시면 되겠다. 규나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1만 시간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1만 시간의 법칙은 집어치워라. 사회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1분 명상, 매일 책 읽기 한 쪽, 틈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한 번,
너무나 사소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반복은 일상의 혁명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작은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나쁜 습관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21페이지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관리법이라 그래서 222쪽에 중간쯤에 나쁜 습관을 벗어난다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행동에 관한 선택지가 없어질 때까지 마찰을 늘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는 어, 막 이것저것 막 하던 거를 좀 많이 정리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안 하고 또 다시 이것저것 막 문어발처럼 또 막 계속 막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면서 진짜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딸. 어, 만약에 애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새로운 도약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은희쌤. 전기 나가는 정혜님은 말하기 힘드신 거죠?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 패스. 아, 네. 네. 은희쌤 나와주세요. 네. 제가 오늘 건강검진 한다고 지금 아. 어제부터 약을 먹고 있어서.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침 운동도 쉬었더니 이렇게 정말 하루만 이렇게 잠깐 걸러도 나가기 힘듭니다. 맞아요. 그게 이 책 읽으면서 그 습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작년부터 참여하는 이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 5.14 챌린지 전 2월 1일부터 한 건데 우연히 시작했는데 사실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진 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무작정 덤비긴 한 건데 그렇고 뭐 중간에 이제 뭐 독서도 혼자서도 하다가 이렇게 같이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꿈다운으로 정착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일단 참여하면 일단은 그냥 그 해보자.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그때 생각을 해야지 뭐 한두 번 해보고 한 달 해보고 그냥 말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그런 게 좀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좀 메모를 좀 했더라고요. 습관을 들이고 싶으면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유지하기가 쉬운 거. 맞아요. 네. 그리고 한 번을 걸으면 절대로 두 번은 거르지 않는다. 안 하던 습관을 지속하려면 한두 번 쉬면 금방 옛날 습관이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뭐 잠은 그냥 무조건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좀 쉬거나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 무릎 시술을 받았어요. 저 워낙 20년 이상 이렇게 늘 서서 일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무릎이에요. 체력도 되고 다 되는데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저는 시술을 이제 작년하고 거쳐서 지금 양쪽을 다 한 거예요. 근데 1박 2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걸어서 나오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하고 나서는 제가 좀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이거를 했으면 회복이 더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활동할 때 이거를 하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2일부터 전 이제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 9월 2일부터 제가 아침에 그 운동을 새벽 운동을 했는데 그 즈음에 윤정 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책 읽고 나서 낮에는 시간이 없고 뭐를 지속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새벽 시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책 읽고 나눔할 때. 그래서 저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독서는 꼭 해야겠고 이 앞 시간밖에 없구나. 짧게 하더라도 이 시간을 해야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지속하기는 힘들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막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정말 그 지속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알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책도 막 그거 있었어요. 확언을 해라. 뭐 이렇게 주변에다가 알리면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하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월 1일부터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습관들을 올해도 쭉 가져오면서 올해는 좀 이거를 질적으로 좀 더 양질의 습관이 되게 하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올해는 좀 양질의 독서가 되려면 필사를 좀 해볼까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단톡 어딘가에 논어 필사를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각자 하고 각자 책으로 하고 인증만 하자 아무 때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자마자 책을 주문해서 바로 시작해서 지금 오늘 11일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요. 이렇게 바로 시작.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고 이 책처럼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모임 중에 뭐 이런 스터디 비슷한 이런 활동들이 지속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필사도 그렇고 독서 모임도 그렇고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영어 동아리도 있어요. 이야. 예, 그건 한 10년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뭐 실력이 느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모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기복이 있기는 해도 정말 꾸준히 가면서 느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점인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최종 그 목적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야. 독서도 그렇고 필사도 그렇고 또 뭐 이제 경제활동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입관할 때까지 하고 싶거든요. 입관. 네. 입관할 때까지 하자. 뭐 그러니까 보통은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이제 이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매여서 일하시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또 다른 좀 꿈도 좀 꾸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정말 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할 말이 점점 더 많이 생각나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혜님 출근하셔야 되니까 사진 먼저 찍고 갈게요. 네. 책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은희님 책 안 들고 맞다. 찍으셔도 돼요. 잠깐만요. 자, 저 그래도 마지막 이게 책인데. 진짜 작년까지 돈이 목적이 되니까 뭘 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진부터 찍을게요. 갑니다. 양갱님 책 없어요? 갑니다. 딴 데 와 있어서. 딴 데 와 있어서.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좋네요. 이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정말 인증샷 찍는 거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가 기록이 되잖아요. 습관으로. 이런 거였구나. 아이고야. 잠시만. 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비전보드에서도 쓰다가 처음에는 그 경제적 자유 막 이거가 원래 있는 템플릿은 그게 목적이었었거든요. 그 템플릿 원래 있던 거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뺐습니다. 그 노후 자금 뭐 은퇴하고 나서 얼마 필요하네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꿈 말고 그냥 그게 목표였을 때, 나 60대부터 아무것도 안 할래, 뭐 은퇴하고 그냥 나 놀래, 이럴 때 필요한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목표 금액, 그 수익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템플릿에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래서 비전보드가 정말 그 돈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세상에 어떤 좋은 뭔가를 기여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니까 다른 거가 그냥 차차차착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거였구나. 내 마음이 진짜 좀 안일하게 돈만 바라고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전보드가 그림만 있을 때랑 글을 썼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내가 명확하게 말로 글로 표현했을 때 진짜 더 명확해 분명해지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눔. 쌤이 네. 보내주신 비전보드가 진짜 다른 분들 우리 따낌따도 있지만 다른 분들 올리신 것보다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4번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제목도 바꾸고 순서도 바꿨어요. 지금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 제 블로그 가보면 순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뭐가 왜 바뀌었는지도 써놨어요. 와, 이게 진짜 너무 분명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다 진짜 여러분 덕분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 진짜 행운하다. 이게 뭐 사실 청일점이라는 생각도 안 들긴 했거든요. 누가 말했을 때 내가 남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와이프가 너 아줌마들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그랬거든요. 너무 이상한 그래서 8월 달에도 가지 말라고. 너 다 여자고 너 혼자만 남자도 너 왜 가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맞아요. 동료지 아줌마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도 여기 같이 데리고 오셔야 같이 책 읽게. 아줌마라니 동료를 가지고. 그쵸. 제일 싫어져 아줌마라는 말. 실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와이프를 사랑하고요. 다 이해가 되죠. 네. 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